안녕하세요. 오늘 민간 포럼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민간 포럼은 국회대로 공간 재편으로 인해 인근의 공원, 녹지,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실 있는 친환경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민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서강대교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국회대로 진포터널 공사가 2015년 시작되었고 4월 완공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국회대로 지상공간에는 서울광장 8배 규모에 이르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적구청산이라는 말이 있죠.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공원은 선형공원으로 조성되어 대형 수변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이 들어갑니다. 숲과 광장으로 어우러진 도심 녹지는 휴식 공간을 정화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산소를 배출해 나갑니다. 공원 조성을 앞두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공원 조성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이유미 서울대 환경종합과 부교수님, 최신혁주 시터포스 대표님과 주민대표 양기영님, 홍재영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님,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님, 주제 발표를 맡아준 유영공 서울시 공원조성과장님, 권한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사회를 맡으신 서울시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님, 축사를 내실 서울시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엄재 위원장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광장 8배에 이르는 규모로 조성될 국회대로 상부공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되고 생활 환경 또한 개선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정책 토론회가 공원 조성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조성 과정 및 이후에 예상되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토론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포럼을 공동으로 기획한 사회를 보고 있는 본 의원의 개회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엄재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엄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민관 포럼이 개최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계신 서울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을 마련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리 박상규 의원님과 정재웅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의원님,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나서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대로는 1968년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개통한 이래 인적, 물적 자원을 수송하면서 과거 산업화와 국가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 주변으로 도시가 진행되면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역 간 단절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최대 19만 대에 이르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 상습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수온과 환경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 도로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통해 지상 도로로 되어 있는 국회대로를 하부로 전환하고 상부를 공원화함으로써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본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박상구 의원님과 정재웅 의원님 공동으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되는 포럼을 통해서 국회대로가 다양한 문화와 휴식이 이루어지는 사랑과 자연 중심의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울시 도로계획과 권완택 과장님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유영봉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외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님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상부도로의 공원화 계획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존 도로의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마드리드의 M30, 그건 하천 동부간선도로 굉장히 유사한데요. 하천에 있는 도로를 다 지화하고 하천 부지를 다 공원화하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업을 했고요. 도심 한 곳에서는 보스턴의 빅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교통 정체도 심했고 매연도 심했고 단절도 있었는데 그거를 지화함으로써 도심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그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주제가 된 제물포도로, 국회도로도 있지만은 서부간선도로도 저희 지화를 하고 8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만, 지상 공간은 최선의 지역간 도로로 이용하고 주민에게 제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로 지화를 함으로써 기존의 동부간선도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을 위해서 하천 부지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자 하는 사업들은 많이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 때 지금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경부
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죠. 지하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강변도로 올림픽대로에 대해서도 일부 민자 사업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하 공간으로 차량을 전환시키고 지상 공간은 한강으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공간을 또 활용하는 방안,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이기 전에 지상 공간을 확보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통량을 다른 도로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물포 터널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국회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지상부 공간은 우리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국회도로 재화 추진 배경부터 해서 향후 일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이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역 간 단절로 인한 발전 저해가 있었고요. 매연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이 불량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도로는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지역 주민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 교통량 감소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하고요. 녹지 공간, 지역 발전에 기반을 마련해드리고 자유로운 보행 횡단, 보행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 국회도로의 미래 실현을 위한 발자취를 따져보면은 먼저 신월 여의 지하도로로 개통을 통해서 지상 교통량을 한 5만 9천 대, 6만 대 정도를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지상 교통량을 줄이고 그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지역 간 단절을 초래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 정체에 따른 대기 환경 문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회대로 주변에 인구 밀접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재물포도로를 개통함으로 인해서 시내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4월 16일 날 개통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은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일반 대형 차량은 통행이 안 되고요. 설계 속도는 60에서 80, 통행료가 2,400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국회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통제하지 않고 추가로 재물포도로를 개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통 시점에서 크게 교통 혼잡은 예상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교통 분석을 통해서 비심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도 진출입구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진출부보다는 출구부에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의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도로에 여유 부재가 있었고 신호라이트에도 나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는 개통 시에 크게 지정처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재물포터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 피난, 안전한가,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양한 최신 공법들을 다 도입해서 사람이 일일이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컴퓨터에 컨트롤 센터에서 상황실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개념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터널이 두 개 쌍구리입니다.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동할 간격은 200m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이 이제 반대편으로 갈 경우는 600m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 이제 우리 스프링클러라고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요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연기가 나게 되면은 석션으로 다 빨아들여서 위로 지금 요 공간으로 빨아들여서 지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부는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을 대피하는 방법은 입출구로 일단 나갈 수 있고요. 한 가운데 있을 때는 터널 중간부에 수직구가 저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나 있는데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탈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유인으로 요금을 받는 시설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이패스나 그린카드 이런 거 가지고 통행을 하고요. 통행료를 못 내는 사람들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번호판 인식을 한 다음에 주소지로 요금을 내라고 납부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의 가장 장애 요인이 되었던 게 주변 도심지로 당초에는 흑배기 시설로 공기 정화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좋은 공기를 집어넣고 나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됐는데 배출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부에서 공기를 다 정화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 날 개통 이전에 종합 시운전, 종합 방제 훈련을 소방방재본부로 하여금 일일이 시나리오를 짜서 방제 훈련을 한 다음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이용하는 다양한 정보도 제공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젠포 터널 개통에 따라서 교통량이 한 49,000대 정도 감소가 되고요. 통행 속도는 25% 정도. 그 다음에 신호라이스에서 여의도 들어오는 거는 한 24분 정도 단축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 제3 연육구가 되면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여의도로 바로 진입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친환경 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했고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지하차도 공사가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부 공원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구성입니다. 단면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제물포 터널이 지하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완전 대심도 50m에서 70m 이내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제물포도로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로 새로 터널을 만들어서 지하차도 터널을 만들어서 개통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 구간에는 유타입 구간이라고 해서 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 지하차도가 아니고 유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을 겁니다. 거기는 덮어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이어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물포 도로가 이렇게 훅에 들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자터널로 양방향으로 집어넣고 요건 50m에서 70m 사이 집어넣고요. 요거는 지하철을 만들어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상부도로는 2차로 1차로로 이렇게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차로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10차로인데요. 여기는 8차로에서 12차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같은 개념이고요. 구간별 세부 말씀을 드리면은 신호라이시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직진을 하면은 요 국회도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나와서 제물포터널을 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현재 설계속도 운행하고 있는 80km를 유지하게 되고요. 지상차로는 5030 50km로 지역간 도로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횡단 구성입니다. 신호라이시에서 신설구역까지는 이런 타입이 되겠고요. 지금 민호에 되고 있는 부분은 홍익병원까지 청소년 수련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은 지금 기존 뉴타입 구간을 철거를 하려면 이 도로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통량이 만만치 않아서 이거 2차로를 통제하면은 거의 뭐 트리플 F 정도 교통 수준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전체 그 공간 활용하는 계획으로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서비스 수준은 당초에 DF 정도에서 CD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이어트 구간입니다. 요거는 영등포구청에 이제 관심사항이 많은 건데요. 요것도 당초에 8차로 되던 거를 6차로로 줄이고 나머지 1차로씩은 보도에 제공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요거 뭐 한쪽을 편측으로 붙일 건지 양쪽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공원정부 조성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로씩 줄여도 교통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 기대 효과는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도모하고 여가 공간 탄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계 중심 도로 네트워크 조성 후 자전거 도로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과로 말하면 제가 제 논문 내용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 교통에 대한 소통 효과도 있고 이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집가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음과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상공간에는 전혀 환경이나 소음, 분진 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민이 운동을 함으로 해서 건강에 증진이 된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그걸 계량화하는 것은 굉장히 정량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면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집가 상승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투자 심사할 때 BC 분석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자 대비 효과 분석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정량화되지 않아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정량화되지 않는 이런 효과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2023년까지 지하차도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은 공원조성과에서 2025년까지 설계가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간 이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 또는 우리 박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사업비 확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구 공원조성과장의 영웅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뭐 상부는 저희가 다 맡고 있지만 중앙공원하고 다이어트 공원에 대한 그런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상부공원에 대해서는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설계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기본 설계 중이고, 오늘 이제 최신현 대표님께서도 여기 와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도 이제 푸른도시국에서 사실 대형 공원을 많이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뭐 서울숲, 월드컵 공원, 여의도 공원,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뭐 식물원, 그다음에 비축기지, 뭐 이런 공원들을 비롯해서 여기와 유사한 공원이 경춘선하고 경의선, 뭐 거의 구간이 거의 7.6km라서요. 여기하고 거의 뭐 면적이나 뭐 구간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경춘선도 제가 다 참여를 했고요. 참여를 해서 다 초기에 참여를 했고, 뭐 다른 북서울 꿈의숲 같은 경우는 전 과정을 다 참여를 했지만, 특히 이제 경의선이나 경춘선 같은 데는 이 단순하게 그 폭이 뭐 30-40m 되는 그 도로 공원에 도로를 그 철도를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 6-7km에 대한 주변 상권이라든지 주변 지역 발전에 엄청난 그 효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효과는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리고, 아마 여기 저희 공원이 만들어지는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부수적인 효과가 아마 4배의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진 배경, 사업 개요, 중앙도로, 도로 다이어트 구간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국회대로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인천 가정동까지 13.4km로 우리나라 그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8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85년에 신을-IC부터 양평동 일부 구간에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고, 86년도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0년도에 국회대로라는 도로명이 제정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국회대로의 모습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서울과 그 인천을 연결하는 그 인적, 물적 자원 수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산업화의 성장을 이끌면서 경인 지역의 동시간대 그 생활권 형성에 이제 크게 기여를 했지만, 지금 현재의 국회대로의 모습은 하루 평균 뭐 19만 대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정체나 뭐 그 교통 체증이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한 그런 매연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그 환경 악화하고, 그다음에 양쪽의 어떤 도로로 인한 단절로 인해서 지역 간 소통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회대로가 지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상 교통량을 지하로 전환하는 지하 터널 공사도 하고, 또 상부의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단절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 규모의 신규의 녹지가 조성이 됩니다. 사업비는 저희 공원 조성 구간만 해서 도로까지 해서 상부도로까지 해서 57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저희 24년, 25년 정도까지 도로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그 사업 대상 구역은 전체 7.6km고요. 그리고 상부공원, 그러니까 지하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덕계 구간 포함해서 약 4km 정도가 되고요. 또 도로 영등포하고 양천 일부 구간의 도로 다이어트 구간이 3.6k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간별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계획 과정이 일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홍익 뭐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루고 계신 내용이고요.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저희는 19년 4월 달에 설계 공모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9년 9월 달에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19년도 12월 달에 최종 당선작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20년 1월 달에 가업을 착수를 해서 지금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 6월까지 기본 설계 마치고 12월까지는 이제 실입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공원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지하와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등포 구간 같은 경우는 이 도로 지하 사업과 지장이 없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발주 예정입니다. 중앙공원 계획입니다. 크게 중앙공원 부분은 1.5km의 도시숲 구간하고 그 다음에 0.9km의 천년해수, 그 다음에 0.9km의 그레이트 필드 구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회대로 중앙공원의 그러니까 신라IC 부근인데요. 시점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숲 구간입니다. 시점부라는 상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빅포트라는 큰 화분을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가 토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토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빅포트를 설치를 해서 그다음 빗물을 모아가지고 또 스며들게 하는 오목 빗물 정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광장의 기능을 하도록 이제 조성해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빅포트는 높이 한 3m에서 1.5m 정도 되는 대형 화분이고요. 여기는 교목 내지는 아교목을 좀 식재를 해서 향후 이제 전체가 숲처럼 연결되어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 빗물 정원 같은 경우는 수목을 다층으로 식재를 해서 녹화를 하고 우기 시에는 이제 빗물이 자연 침투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숲 구간의 끝자락인 인천 지하도 썬큰광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다간수 정원과 경사로 발생한 옹벽을 녹화해서 그린홀을 조성하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남측벽에는 놀이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인 지하도 광장 입구에는 커뮤니티 테이블을 설치를 해서 담소와 간단한 모임, 피크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 고가 사거리 하부 경연 지하도 광장입니다. 당초 여기 도로 기본 계획에서는 이 평면을 요거를 매입을 해서 평면상으로 이 도로 뒤에 사거리를 횡단보도를 지나서 건너가는 계획이었는데요. 우리 현상공모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에 있는 지하도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국회대로 조성사업 구간의 주요 포인트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썬큰광장을 이용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공간이고요. 공원 이용자들의 편익 정진과 고양 환경 개선에 매우 우수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인 지하차도 광장의 녹지는 하수암거,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이 양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면에. 그래서 이제 사면 형태로 조성이 되고요. 자연형 폭포하고 고가 밑에 스탠드라든지 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인 지하도 광장 조성 후에 공원 이용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하고요. 북측벽이 이제 햇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 그린홀, 그리고 남측벽에는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벽에는 이제 놀이벽이 설치가 되고요. 다양한 형태의 공원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 지하도 광장을 이제 지나면 천년해수 구간이 이제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하도로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좁은 구간인데요. 일단 여기는 클린에어 파빌리온이라 그래서 온실을 이제 지어서요. 여기는 난데림 수목을 식재해서 특색 있는 실내 공간을 계획을 하였고요. 또한 카페라든지 정원지원센터, 다목적 공간을 설치해서 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실, 그 파빌리언의 모습의 이미지입니다. 그 상부로 2층 레벨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요. 1층으로도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천년의 숲 안에 그 그레이트 폰드라 그래서 5cm 정도의 그 거울 연못입니다. 그레이트 폰드와 그 커뮤니티 센터 구간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중에 그 가장 또 여기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경관 포인트인데요. 재물포 터널 그 지하 유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하수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그레이트 폰드가 설치돼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그 분수도 가동을 해서 아주 청량감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그 단풍이 물든 그 나무가 투영이 돼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을 하고 프로그램 분수도 이제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폰드 앞에는 그 지하 2층과 지상 2층 규모의 그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의 장소나 공원 이용자의 편익 정진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그 그레이트 폰드의 이미지입니다. 폰드에 그 단풍이 묻은 나무가 투영돼서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 예. 커뮤니티 센터의 그 이미지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방문자 센터하고요, 카페,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 개방형 화장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그 온실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그 2층 레벨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층의 레벨이나 이쪽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레이트 폰드가 바로 조망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홍익병원 사거리입니다. 천년의 숲과 그레이트 필드를 연결하는 홍익병원 사거리고요. 여기에는 그 지금 국회대로 상부 공원 구간에 보면 큰 두 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화곡고가 사거리하고 이곳 그 홍익병원 사거리인데, 교차로로 이제 단절된 구간에 그 공원을 서로 좀 연결을 해서 이용자가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화곡고가 사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성큰 광장으로 계획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득계 구간의 그 높이를 활용을 해서 보행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설계를 더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득계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레이트 필드 구간인데요. 이것은 그 도로 시공 계획이 아까 우리 도로계획과장 설명드렸지만 기존 지하도에 득계를 덮는 그런 구조라서 구조물의 하중도 이제 뭐 많은 높이를 그렇게 그 성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cm 정도 도심이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적극적인 그 공원시설 도입이나 대형 수목은 좀 식재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면이라든지 요 사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는 키 큰 나무를 식재를 하고, 중앙 부분에는 초하류나 키 작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초지원 형태로 이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레이트 필드 구간의 식재 계획이고요. 여기는 수크렁이라든지 억새, 띠 종류의 그런 초하류와 사면부에는 악여목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레이트 필드 구간의 그 이미지고요. 이미지와 같이 넓은 초지원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 다이어트 구간 계획입니다. 양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그 국회 그 의사당까지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한 3.6km고요. 목동 운동장부터, 양천구 목동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의상까지고요. 0.9km는 그 가로 녹지 확충 구간이고, 영등포 구간 1.9km의 다이어트 구간하고 0.8km의 그 의원회관 앞에 일부 자전거 도로 신설과 녹지를 추가하는 그런 구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영등포 구간은 당초에 이제 8차선을 6차선으로 한 차선씩 이제 양쪽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로계획까지 설명하셨지만 원래 당초에는
양측으로 해서 한 차선 내지 구간에 따라서 뭐 두 차선씩 좀 녹지대를 확보를 해서 조성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지역 그 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북측으로 북측 보도 위주로 풍성하게 녹지를 조성해달라는 그런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으로 한 10m 내지 12m의 보도를 확장한 후에 그 다층으로 수목을 식재를 하고 녹음이 풍성한 그 가로수를 조성하고 공간이나 이제 규모 성격을 좀 고려를 해서 복층림이나 뭐 2열 식재, 뭐 쉼터 설치 뭐 등 다양한 형태의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남측 보도 주변이 보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많이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가 의회도 있고요, 구청 별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형 빌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개공지라든지 그 짜투리 공간, 그 다음에 담장을 활용을 해서 그 북측 녹지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병행해서 아주 남측 녹지도 최대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 다이어트 구간 중에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 경찰서 사거리 구간 그 배치도와 조성 후 이미지입니다. 넓어진 고도를 활용해서 벽천이라든지 실개천 등 수경시설도 하고 식재 및 커뮤니티 쉼터를 설치해서 가로수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와 시설이 어우러지는 이제 풍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로 다이어트 국회의원회관 앞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 자전거 도로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신설해서 있는데 양쪽으로 신설을 해서 국회도로 기존 도로와 연결해서 자전거 도로 이용자를 배려하였고요. 넓은 보도에는 추가로 이제 수목을 직재를 해서 녹음이 우거진 그 가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단상 앞으로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민간 포럼의 차장을 맡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로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서울시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근본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청단 없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민간 포럼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국회대로 상부공원이 삶과 여가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신현 대표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양기혁 주민대표님, 그리고 이유미 부교수님, 홍재정 과장님, 박홍봉 부장님 순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자로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선적인 그 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오는 도시에 엄청난 파워를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회대로도 그동안 굉장히 도시가 분리되었던 공간이 공원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대가 되고, 또 그 공간이 얼마나 좀 잘 만들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그런 도로가 갖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장점과 분리된 도시의 어떤 그런 단점, 또 공원이 갖는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저는 또 특별히 이제 이 공원을 현상공모에 참여해서 이제 당선된 또 직접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영공원이 갖는 어떤 파워는 굉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빈 땅으로 그냥 두더라도 굉장히 많은
행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골의 장터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이고 나누고 담수하고 소통하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공간을 계획할 때 첫 번째 염두에 뒀던 게 이 선적인 7km 구간의 주변의 토지 용계,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며나가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도시가 반응하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고, 신월 IC 쪽이 굉장히 소규모 그런 상업지역이 많은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뜻계 구간은 아파트 단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변에 도시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모습과 어떻게 반응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도시가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공원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변화가 또 소멸돼야 될 것들은 또 소멸되어지고 또 공원이 들어옴으로써 새로 또 들어와야 될 것들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변화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염두에 둔 공원의 신축적인 공간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공원에 대한 염두에 둔 것은 도시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태가 중심이 된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오래된 숲을 가해보는 생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신나는 공원, 사람들에게 즐거움 주는 공원, 또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나무한테는 정말 마음껏 자라고 뽐내고 싶은 공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식물도 굉장히 신나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식물이 신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땅을, 토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곳곳에 저희들이 빗물을 받아서 토양 안에 미생물이 생기고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공원이 아니라 뿌리가 잘 자라서 위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화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공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수록 더 좋아지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원이 신나면 관리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용만 해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라는 말보다는 더 사랑을 갖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가족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계절별로 굉장히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또 비가 왔을 때 또 햇볕이 났을 때 전혀 다른 경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와도 새롭고 또 변화된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주변에 굉장히 많은 도시의 변화를 야기시킬 그런 공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혁 우리 주민 대표님 목소리 한번 들어주십시오. 브리핑에서 잘 들었지만 68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약 한 반세기 가까이 되도록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화곡동, 신정동, 신월동 이 주민들이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선 서울시에 지하차도와 공원화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서울시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선 주민 대표로 왔기 때문에 국회대로 이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접한 행정동의 그 주민등록 인구를 한번 2월달 현재로 해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4개동이 11만 6천 명 정도, 양천구가 7개 동이 19만 2,900명, 영등포 4개동이 10만 9천 명. 그래서 다 해보니까요, 약 한 41만 9천 명 되니까 약 40만 인구가 국회대로 주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공원화 사업이 된다는 것은 환영하고
다시 한번 또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그 경의선 숲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토론에 참석하기 전에 또 전에도 한번 가봤지만 경의선 숲길을 한 번 더 가서 보고 혹시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회도로 공원화 사업에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경의선 숲길을 가보시면 그게 철길 아닙니까? 철로. 그래서 우선 철로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또 철길 건널목도 그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경의선 숲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인 것은 책거리가 있습니다. 책거리. 그래서 부스를 테마별로 만들어서 그 숲길 안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해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편의시설 중에 유일하게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동역점 나오면 조그만 간이 화장실 하나 있고, 이 경의선 숲길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이 없는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명칭이 상당히 좀 혼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뭐 제물포 터널로 쓰고 있고, 또 상부에는 국회대로로 또 쓰고 있고, 아까 또 화곡사거리 화곡 고가도로에는 경인 지하보도 광장으로 또 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용어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도로계획과장님 그 브리핑 중에 차량 소통의 완화를 위해서 신월 여의 지하 차도를 개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월 여의 차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와 닿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구간이구나. 그래서 도로명을, 도로의 그 지명을 이용한 명칭이 상당히 이해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국회대로 공원을 말이죠. 국회대로 공원으로 명칭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그 경의선 숲길처럼 국회대로 숲길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지하 차도는, 차도가 이제 뭐 두 개가 있으니까, 상층부의 차도를 뭐 국회도로 1터널, 밑에 거를 국회도로 2터널, 이렇게 하면은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과장님 그 브리핑 내용 중에 천년의 숲, 그 사이에 제가 이 피치 자리를 봤는데, 국제현상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시청 홀에서 그 일주일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해갔는데, 천년의 숲 구간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촬영한 게 지하도 구간이 있습니다. 지하 구간이 차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그 국회도로 자체가 폭이 좁으니까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하보도 일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홍익병원 쪽에는 뭐 하늘다리 같은 그런 것을 만든 걸로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공업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공원이라고 아까 발표에서 얘기하셨는데, 선형공원은 굉장히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 주민대표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조성을 계획을 하시는 설계자도 계시고 할 텐데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7.6km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선형공원은 사실 같은 면적의 공원 중에서는 가장 도시와 만나는 접하는 면이 가장 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도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똑같이 100제곱미터의 공원이 있어도 10m씩 있을 때는 40m의 어떤 그 도시 엣지를 갖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1m 곱하기 100m로 했을 때는 200m 이상의 도시와 접하는 면이 생깁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굉장히 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 면적도 넓고 들어오기도 쉬워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용산공원이나 큰 공원에서는 이제 공원을 가서 공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기는 정말 지나가고 잠깐 건너가면서도 공원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설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형공원은 제무포기공원 때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종적 연결도 중요하고 행정 연결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했다가 녹지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양쪽의 주민들의 왕래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더 많은 이용객들은 그 공원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따라서 길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공원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계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공간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국회대로처럼 이전에 찻길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도시그리드하고 면하는 곳에선 자동차가 다니던 자전거가 다니던 사람이 다니건 이 공원 자체를 이동하면서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공원 안에 앉아서 이렇게 감상하는 것보다는 뭔가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선형공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활동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면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은 물론 거기서는 걷는 사람들도 있고 쉬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움직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공원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아까 앞에 발표에서 제가 봤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공원을 볼 때 이제 그 윗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하부에 도로가 지나가는 경우, 그 도시에 원래 길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파서 공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실 열어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 암거문들과 그다음에 그 도시 인프라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공원을 설계하거나 공원을 이용할 땐 사실 모르실 수 있지만 공원을 설계할 때 굉장한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굉장히 그것들을 활용해서 또 좋은 디자인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그 1번 발표에서도 잠깐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은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심기 어려운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환기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그 설계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밑에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이 생겼을 때 사실 이 공원을 사람들이 그 토막토막 잘라서 어디가 우리 공원이다, 어디는 남의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거는 모두를 위한 그 국회대로 공원, 아까 이름도 있는데 국회대로 공원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은 거기를 내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갈 때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경을 굉장히 넓게 준다는 게 굉장히 그런 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내 그 공간 앞에 여러 지역을 지나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7.6km니까 당연하겠죠. 주민들이 아마 나중에 생겼을 때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그 도로가 없어지고 공원이 생겼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활동들과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내 주변 옆에서 그동안은 찾기를 건너왔던 공간에 공원이 생겼을 때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실 거고 그 기쁜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공원이 잘 조성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재영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토론자로 선정되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98년도 여의도 광장을 제가 공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공원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은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된 이야기인 건지, 그리고 이 국회도로가 주변에 공원들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문과장님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하셨는데 제가 조금 거기에 반한 어떤 이야기 하도록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회도로 상부 공원은 이제 우리 국회도로 시점부가 여의도공원입니다. 여의도공원이 한 23만 제곱미터가 되고요. 종점부가 이제 서서울 호수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하철역으로 세정장 들어있는 저 마곡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50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주변에 대형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도로 상부 공원이 지금 여기 대형 공원들하고 이렇게 경쟁했을 때 그 주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직결성이 있는 앵커 시설이 있냐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숲에 우리가 온실이 있는데 이게 온실과 저게 마곡 중앙공원에 있는 우리 저 서울 식물원 있죠. 그게 여기 한 규모가 한 7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타켓을 제가 오늘 이제 고민하면서 이 공원을 이용하는 타켓을 어떻게 봐야 되냐. 멀리서 온실을 보러 온다면 여기는 오지 않고 마곡 중앙공원을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거기하고 경쟁할 건가. 그리고 또 물을 이용하는 것도 서울 호수공원이라 바로 인접해가 한 1km 안내가 또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원의 형태나 특징을 제일 잘 이용할 수 있던 게 뭔가. 지금 이 띠 형태로 이게 지금 7.6km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양쪽으로 이제 차도가 다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수림대를 조성해서 산책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선행녹지라고 볼 수 있는 형태 같아가지고 선행녹지로 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다면 우리가 지금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의 특징을 살려서 자전거 도로를 특화하는 체육공원으로 특화하는 공원으로 조성해 또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의 숲은 여기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핵심 이제 시설과 연계해가지고 전혀 또 국회도로를 공원을 하는데 전혀 또 어떤 시설이 없다면 또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이제 선형적인 어떤 시설들과 연계하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익 사거리의 보행교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게 지금 보행교하고 이쪽에 양천구 쪽 램프를 합치면 길이가 132m입니다. 그런데 폭이 3m로 계획되는데 132m에 폭이 3m 이렇다면 그게 좀 황량한 그런 생각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행 친화적이고 이런 자연공원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보행 공간을 3m로 할 건지 좀 확대해가지고 수림대를 조성하고 이렇게 좀 보행 친화적인 보행계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셔서 작성하시는데 제가 약간 이런 쪽에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구청의 실무 과장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익혀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기영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기시설 부장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토론자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토론자이면서 공사를 제일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지금 신월 여의 지하도로가 4월 16일 개통이 되면 바로 착공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정을 살펴보면 2024년까지 차도 부분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상부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를 같이 해가면서 한 6개월 정도라도 당겨보자. 그래가지고
토목공사 완료되는 부분은 조경공사를 시행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상부공원과 관련해 갖고 설계한 거에 대해서 종평이라 하기는 그렇고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계는 대체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길이가 7.6km 정도 되고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공간 같은데 성큼광장, 공중보도 그리고 백천 등으로 입체적으로 잘 표현한 것처럼 같이 보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즐겨 찰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진짜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설계하시는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물 포터널 109 그쪽에서 지금 지하수가 하루에 13,000톤, 1,300톤에서 1,5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경시설에 넣으면은 충분히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수경시설에서 쓰는 게 한 6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물을 순환시키거나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지하수로 다시 활용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저유형 개발 LID라고 하죠. 그 계획을 국회도로에서도 그 저유형 개발을 갈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 하수도로 물이 버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고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완성도 높게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발지자 토론을 진행해 주신 발지자 및 토론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 중에 추가로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 토론하실 우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도로계획. 아까 양기혁 주민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명 관련해서는 저희 도로계획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자로 4월 16일 날 개통되는 도로는 정식 명칭이 신월여의 지하 도로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제 국회도로 지하차도가 있고 지상도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상 지하 공이 국회도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별도 변경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앙부에 이제 공원 부분이 있는데 이 공원 부분이 도시계획적으로 가로공원으로 이렇게 시설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세종도로와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인데요. 그 광흥광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선형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명칭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한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유영복 우리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답변 및 토론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양기혁 우리 시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전반적으로 이 외에도 저희가 의견 수렴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자라는 부분, 그리고 경의선이라든지 경춘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반영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명칭은 우리 도로계획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아까 앞으로의 명칭까지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공원 명칭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모를 해주시면 주민들 의견이나 이것저것 전문가 의견을 감안을 해가지고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년의 숲 사이 화국사거리 구간은 아마 그때 보셨던 구간은 저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당초 도로 기본 계획이라고 그 이전에 됐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평면 계획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국제 현상공모에서 제시해 준 거는 그 부분을 그대로 지하도로 활용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우리 홍재정 그 강서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저께 또 뭐 구청장님 비롯해서 여러 이제 그 간부님들 포함해서 제시해 준 그런 안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홍봉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질 검사도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수질 검사 결과 예를 들어 철분이 많다든지 이런 다른 그 중금속이 많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 아무리 뭐 물이 많아도 쓰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다 저희가 수질 검사하고 해서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수경 공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구간이 같은 레벨이 아니고 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구간도 어쨌든 전체 레벨을 맞춰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이 구간이 도로 계획과 도로 지하차도 또 있고 그다음에 상부 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얽혀 있는 우리 또 시공부서가 이제 또 그 도기본에서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 여기 뭐 강서, 양천, 영등포 이 구간에 또 주민들도 계시고 또 관계자들도 다 계셔서 정말 해법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원만하고 정말 다른 공원에 비해서 못지않도록 그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영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설계자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오늘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 대표님이나 또 담당하는 도시계획 과장님, 또 시공하시는 본부장님, 또 전체적으로 디자인에서 보시는 우리 이윤 교수님 말씀 잘 듣고 또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감사한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상구 의원님께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양천구의 그 서소로소원을 공모할 때 이쪽 서부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공항의 비행기 소음 때문에 낙후된 그 지역의 공원을 제가 이제 세계적인 명품 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돼서 이제 서소로소원을 제가 이제 직접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할 때 전부 다 주변에 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설계자지만 무료로 매주 일주일마다 공사할 때 나가서 설계대로 진행이 되도록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만들어서 거의 세계 10대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대로에 공모하게 된 것도 그 서소로소원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이 국회대로 공원을 제가 또 만질 수 있다 그러면 여의도까지 공원을 정말 많이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공모하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겸손하게 이 공간을 좀 바라보고 있고 또 정말 제가 60대인데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분야에서 다 모이셨으니까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잘 도와주셔서 아까 서울식물원 뭐 여러 군데 공원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국회대로 이 공원만에 굉장히 독특한 저는 좋은 공원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잘 협조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신혁 대표님 마지막 작품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작품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발제 내용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의 예산 문제점 적극적으로 검토해 요망해 주시고요. 좋은 공간이 시민에게 돌릴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소음과 매연 그 인근 주민들은 많은 정체성으로 해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 아주 뭐 관심을 갖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한 두 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M 땡땡 분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원 관리도 중요한 문제라 고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에 대해 서울시와 두 자치구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어떻게 유영문 과장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 공원은 구에서 관리할 것인지 이제 미리부터 다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경춘선 같은 경우는 그 중부 사업소, 시 산하의 그 중부 사업소에서, 중부 공원녹지 사업소에서 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같은 경우는 서부 공원녹지 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7.6km에 30m 정도의 중앙에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도로계획까지 말씀하셨지만, 공원으로 이제 도시계획 결정을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좀 뛰어넘거든요. 일반 녹지대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서부 그 공원녹지 사업소 저희가 이제 설계 때도 이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뭐 수경시설이라든지 뭐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약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수경시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하여튼 뭐 제한해 준 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좀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땡땡님께서 질문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감들 보면 중앙공원 양옆으로 1, 2차로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적어 공원으로 출입하기 위한 출입로가 부족해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멀어 무단횡단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이건 어떻게 우리 권한택 과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설계를 하면서도 우리 설계사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치구 그 다음에 우리 도기본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뭐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무단 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만약에 이제 또 혹시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꼭 정말 필요한 구간에는 저희가 뭐 해야 되겠지만 무단 횡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나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위협하다면 나중에 또 추가로 제시를 해주시면 그 부분 제 설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초의 경인고속도로 최초의 지하화가 되는 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 수식어가 붙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귀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사업이 즉 주민의 삶에 이바지하고 훌륭한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